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견 쌍용양회입니다. 자, 주가 하락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다. 저평가, 분기 배당 기대감,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다. 쌍용양회인데 오늘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8%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하락 끝에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일중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그래도 견조한 흐름 유지를 해주면서 장 후반도 그치지 않고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 가격 할인폭 축소에 따른 판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리고 폐열 회수 발전 설치로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약 62억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순환연료 대체율을 2018년 19%에서 2020년 약 39%까지 높이면 유연탄이라든지 석유 정제 부산물 사용량이 30%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분기당 약 100억 원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결국 실적으로 애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인수합병 이후에 업계 전반적인 재무 부담을 고려한다면 최근 과도한 할인을 통한 출혈 경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다가 2018년 에비타 기준 배당 성향은 약 49%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배당 성향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국내 SOC 투자 확대 등으로 시멘트 수요가 다시 연 5천만 톤 이상으로 회복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연료 대출 확대로 기존 연료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에비타가 2020년 4,300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4,5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배당금 상향 조정도 가능한 상태에서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매수 구간으로 볼만하다. 쌍용 양회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LG U+로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통신주, 통신 장비주 할 것 없이 시장 대비 일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LG U+, 낙폭 과대 관점에서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장기 성장성 유지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3%대 후반 거의 4%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4,000원대 기록을 해주고 있는 LG U+, 역사상 가장 저평가 영역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기존에 SK텔레콤 언급을 드렸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미 SK텔레콤은 주가가 우상향 그림을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5월달 통신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확대 이야기를 미리 들으셨고 SK텔레콤 이후에 LGU+가 일단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KT 시가총액 정체 현상이 LGU+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지만 결국 현 시점에서는 LGU+가 KT 시가총액을 역전 가능성도 충분히 높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U+ 이동전화 MS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사실상 통신 부분 이익만 따지자면 LGU+ 이익이 이미 KT를 앞서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 부문 이익 성장 기대감이 더 높은 현 상황에서 순수 통신 비중이 절대적인 LGU+의 멀티플이 KT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GU+ 누가 봐도 현재 한 배 미만인 PBR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역시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부터는 어떤 이익 성장을 이끌어가면서 IFRS 15 기준으로는 2019년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됩니다.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과거 LTE 도입 당시와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물론 없거니와 최근 수년간 가장 낮은 PER과 PBR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간 사이에 5G를 통한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면 분명히 극심한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CJ 헬로 인수를 통해서 단기 가입자 급증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경영진 성향으로 봤을 때 과거와 같이 무분별한 MS 상승을 위해서 과다한 비용 지출을 감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펙스가 일부 5G 때문에 일부 올라가겠지만 2020년 이후에 추가 상승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마케팅 비용 역시 과거와 같이 과도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는 충분히 5G 수요로서의 어떤 우상향 그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LG U+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주가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주가가 갑자기 좀 뛰고 있는 상황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소식을 전했군요.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고요. 자, 3335장 공략주 마지막 종목으로 가봅니다. 효성화학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유효하다. LPG 가격의 하락, 실적 전망이 양호하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 단연 많이 보이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4%대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효성화학 14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오늘 4%대 상승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앞으로 계속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1분기 영업이익은 24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2.4% 증가했습니다. 세전이익도 123억으로 전분기 대비 흑전 기록을 했고요. PDH나 PP 사업의 주요 원재료인 LPG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작년 동기 및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를 보였습니다. PDH나 PP 사업의 경우에는 1월과 2월 사이에 울산 공장 설비 정기 보수로 약 50억 원의 기회 손실이 있긴 했었지만 저가 원재료 LPG 투입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불화 질소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약세로 이익률이 일부 하락은 했지만 텍 필름의 경우에는 중국의 평광 필름형 수출 증대로 이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AT 경우에는 계열사 납품 물량에 대해서는 원가 영동으로 이익 증가가 제한적이었던 모습이었지만 그 외 판매처에 대해서는 원재료 PX 가격 하락으로 이익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약 380억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1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DH와 PP 사업의 경우에 직전 분기 진행한 정기보수 기회 손실 50억 원의 기저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LPG 비수기로 원재료 가격이 또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또다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현재 베트남에 PDH와 PP 신규 설비를 건설 중에 있는데요. 2019년 10월에 PP가 약 30만 톤의 기계적 완공을 시작으로 2020년도부터 손익에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 시에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약 4천억 원, PP 30만 톤과 PDH 60만 톤이 추가적으로 완공되는 2021년에는 매출액 1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그림에서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구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3335장국주 세 종목 모두 낙폭 과대이거나 앞으로 매수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세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세 분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세 분의 의견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해봐 주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IBK 투자증권 스마트금융부 박근영 팀장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양시장이 동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전략으로 마감까지 가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순항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휴장한 가운데 홀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먼저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0.34%, 0.36% 상승하면서 22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가량 오르면서 759포인트 지나가고요. 거의 760선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은 0.4% 상승 28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따라가 보죠.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빨간불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 시도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변동성이 꽤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2217포인트였고요. 장중 저점은 장 초반에 나왔죠. 219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위로 한 26포인트가량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는 0.4%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2시 북은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량 살짝 줄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351억 원 매수, 기관은 281억 원 사들이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81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760선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사흘째 상승 랠리를 그래도 보여주지만 760선 문턱을 좀처럼 못 넘기고 있는데요. 현재 장중 고점 부근을 계속 움직이지만 현재 75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매수 외국인이 체결됐습니다. 강하게 삽니다. 매수량을 조금씩 늘려가는데요. 하지만 기관은 오후 들어서 매도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607억 원 매수, 기관은 173억 원 팝니다. 개인 쪽에서는 306억 원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시죠.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소폭 상승 0.1%의 오름세 보여주고요. 오늘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현재 2%대 상승불 켜고 있고요. 현대차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하네요. 0.7%, 0.3% 하락입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1.7%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바이오는 좀 부진한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보다는 IT 부품주들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작은 쪽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하락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2% 가까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지금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E&M은 홀로 강세입니다. 2% 가까이 상승세 보여주고요. 헬릭스미스가 오후장 들어서 더 하락폭을 키우네요. 현재 4% 가까이 밀리면서 25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에서도 이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중소형 IT 부품주와 5G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효성 보시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감자 이후에 주가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8만 700원까지 움직였고요. 현재도 6.5%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내일 CJ그룹주 가운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CJ 대한통운의 예상치 체크해 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46% 증가한 2조 4,510억 원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4.28% 증가한 563억 원이 전망됩니다. 매출 추이 보시죠. 최근 1년 동안에는 2천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순조로운 매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분기에는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영업이익 추이도 한번 보시죠. 직전 분기인 4분기에 가장 좋았습니다. 900억 원대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는 그보단 줄어든 500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증권사에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예상했지만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가장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가 23만 원까지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CJ 대한통운의 실적 예상치 체크해봤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 마감까지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마감 전략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의 고은기 연구원, 하우투인베스트 황성수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시장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월을 마무리하면서 5월에 월가, 격언, 징크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5월에는 팔고 도망가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5월 출발 일단 그 격언이 좀 틀린 5월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는 시작인데요. 일단 첫 번째 연구원님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 좀 쉬고 있지만은 네. 우리나라 시장은 열려서 좀 오늘 긍정적으로 조금 출발하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미국 시장은 좀 FOMC 관련된 그 이슈로 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소식, 정책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서 그러한 부분이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25년간 2조 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대략 2,30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제 인프라 투자에 투자하기로 지금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죠.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주라든지 일부 기계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합의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스캔들이라든지 혹시 혹여 또는 이제 멕시코 국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맞붙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한 가지 큰 주제에 대해서는 좀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대략
10년간 1조 달러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 측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2조 달러 수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3%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좀 긍정적인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인프라 투자라고 하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하냐 대략적으로 놓고 본다면 백악관 그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조금 본다면 이제 미국의 도로와 고속도로 그리고 교량, 철도, 터널, 항공체계 현대화 그리고 광대역 통신 확대 등을 조금 주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 가령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계 건설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항공 뭐 체계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뭐 5G라든지 IoT 관련된 그런 이슈가 맞물렸던 그런 부분과 함께 5G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통신주뿐만 아니라 뭐 통신 부품주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긍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25년간 2조 달러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2018년도 미국 회계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셧다운 이슈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6년 동안 미국 정부, 연방 정부 자체가 지금 재정 적자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이견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의견 충돌이 부닥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대략적으로 2,000억 달러 정도만 일단 부담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다 1조 달러 수준은 좀 부담을 해라라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 측에서도 일단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일단 증세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편 내에서도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 성장률 달성 그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실현될 경우에는 주식적으로 주가적으로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시장과 기타 관련된 업종과 종목군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을 갖고 관련된 업종군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산 인프라라든지 뭐 두산 갑캣 그리고 뭐 진성 TC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KMW라든지 5G 관련 주들도 뭐 네. 지속적인 관심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민주당 지도부가 뭐 싸우면서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합의할 건 합의하자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향후 25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우리나라에서도 훈풍이 좀 불고 있다는 소식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가보죠. 자,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신 기계, 전력, 통신 중에서 통신이 들어가 있는 것도 또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5G 관련주 오늘 흐름 좋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게 좀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5G 관련주 섹터인데요. 오늘 뭐 5G 뭐 기지국이 뭐 일주일 새 한 54,200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뭐 이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 따르면은 5G 기지국이 지난주에 55,500개보다 한 3,700개가 늘어난 54,200개를 이제 구축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5G 가입자 수도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약 26만 명으로 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 4월 4일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좀 성공했는데요. 근데 5G 기지국이 지금 현재 그 서울이나 그 수도권 그리고 뭐 지방의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5만 개 정도 좀 구축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5G 그 속도와 관련된 그 민원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음영 지역에서 계속 끊김 현상이 뭐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 3사에서는 앞으로 이제 5G 뭐 기지국 장치를 한 23만 대 구축해가지고 인구의 한 93%가 밀집해 있는 지역까지 그 수신 가능 범위를 이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전국망을 이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5G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5G 장비주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국내 외에도 이제 해외에서도 상당히 이제 5G 상용화 지금 진척되고 있는데요. 뭐 중국이나 유럽, 그 일본 지역에서 5G 상용화가 지금 본격화되기 때문에 자, 이로 인한 수혜 기대감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 장비 업체들은 이 통신 세대가 이제 교체될 때 이제 최대 성수기를 맞는 뭐 전형적인 그 사이클형 산업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G 그 투자에 따른 그 실적 반영은 올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에 뭐 증권사들은 그 5G 뭐 관련주에 대해서 그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번에 그 실적을 발표한 뭐 KMW 같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뭐 2분기, 3분기에도 상당히 뭐 좋은 실적 전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는 뭐 국내는 물론이고 그 해외에서도 관련된 투자가 이제 증가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뭐 성장세가 상당히 많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투자도 중장기적인 그 관심도 필요한 그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잘 가고 있습니다. 5G 관련주 가입자가 뭐 26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재국이 또 지난주에 5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연일 지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 갈까요? 간략하게 지금 투자 시점으로는 매수 관점으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네, 약간 좀 조정을 볼 때 눌림목을 약간 공략하는 게 좀 더 수익성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자. 5G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조선 관련주를 좀 보도록 할 텐데 몇 분 전이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주가도 움직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일단 흑자 전환이 되면서 네. 갑자기 이제 매수세가 쏠리면서 3% 이상의 좀 강세로 좀 마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관련된 내용을 놓고 보면 작년 기준으로 수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7년 만에 중국을 따돌리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의 좀 약간 뭐 저가 수주 때 관련된 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밀렸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1등을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축하하고 이제 기쁜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일단 조선 3사가 수주한 금액은 대략적으로 6조 원이 지금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수주 자체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조선업계의 특정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2, 3년 동안의 그 실적이 이어진다고 놓고 본다면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주 잔고 금액으로는 6조 원, 대략적으로 주수로는 수주 잔고로는 대략 30척이 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거리를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2022년까지는 일감이 쌓여 있다. 그동안 있었던 수주 공백과 관련된 그런 이슈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3사가 근래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은 뭐냐면 작년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죠. 어느 정도 조금 더 회복이 된다라는 조선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승에 따른 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근래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다시 한번 최근에 다시 움직이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네. 조만간 발주 예정입니다. 바로 카타르발 LNG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뭐냐면 카타르 측에서는 이 그 발주 예정서를 지금 주요 글로벌 선사에 대략적으로 이제 발주 입찰 제안서를 제안을 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규모는 대략적으로 60척 정도 되고 있고 총 발주액이 12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선 3사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카타르 페트롤리엄에서 발주한 물량을 전량 LNG선 44척을 조선 3사가 다 휩쓸었거든요. 결국에는 한국 시장이 카타르와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와 그리고 과거의 어떤 레코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 LNG선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농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카타르 이후에는 이제 모잠비크라든지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LNG 관련된 그 이슈에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조선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에 이제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한국과의 어떤 좋은 협력 관계를 뭐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만큼 네. 더욱더 이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국제회사기구에 따른 이제 그 친환경 LNG선 관련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존의 어떤 석유연료 판매를 조금 줄어들고 이제 LNG선과 관련된 어떤 친환경 시장을 조금 더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 여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LNG선과 관련된 친환경적인 그런 시장과 관련된 어떤 조선 3사에 대한 수주라든지 그리고 실적이라든지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현 시점에서도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몇 분 전에 실적을 발표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미포, 조선도 그렇고 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시장 대비해서 조선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짧게 삼성중공업은 4월 말에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 손실 쪽이잖아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또 주가는 좋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일단은 거예요? 주식이란 건 네. 기대감이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음. 큰 여의치 마시고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조만간 우리 사주 부분이 좀 많은 물량들이 네. 조금 풀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물량 부분만 조금 더 체크하시고 추적하시면서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도 삼성이 글로벌 1위를 이제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정부에서도 힘을 지금 실어주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분석해 볼까요? 예, 뭐 네. 그러면 그 비메모리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팹리스 업체인 텔레칩스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CCTV 시스템 반도체 공급업체인 알파홀딩스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테스트 핸들 업체인 테크윙,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SF의 반도체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자, 그저께 뭐 정부는 이 시스템 반도체 그 육성 비전 그 선보식을 개최했는데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그리고 팹리스 분야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부품인 그 시스템 반도체의 그 R&D와 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해서 이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뭐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자가 뭐 지난주에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그 높은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크게 뭐 정보를 그 저장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와 그 정보를 이제 처리하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삼성전자는 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업체입니다. 자, 근데 뭐 지난해 기준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34%에 불과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요. 상당히 뭐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부와 이 삼성전자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파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종합 반도체 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광후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효과가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메모리 시장은 뭐 5G나 뭐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그 도래로 뭐 가파른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뭐 삼성자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그 장비와 소재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좀 육성하고요. 네. 그리고 뭐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그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팹리스 업체인 뭐 AD칩스나 어버브 반도체, 뭐 텔레칩스 같은 그 팹리스 업체들의 수혜도 기대되는데요. 뭐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 공정에서 설계와 개발 쪽을 담당하는 팹리스 업체 그리고 생산 쪽을 담당하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오늘 이런 정부의 또 발표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짚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씩 더 보고 목요일 시장 동시효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볼까요? 오늘 종목을 한번 좀 특이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네. 하는데요. 금호석입니다. 금호석으로. 대부분 뭐 IT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의 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화학주가 연일 좀 약세를 띠고 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로 인해서 오늘 6%의 강세로 지금 마감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4월 30일 날 발표한 아무래도 실적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분기 영업이익을 1,442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무려 72% 증가한 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실적이 그 컨센서스가 1,200억대인데 1,400억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상외로 잘 나왔다. 이렇게 조금 해석이 되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흔히 말해서 이제 빈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어떤 뭐랄까요 특별한 요인이 하나가 발생할 경우 이렇게 조금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고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대략적으로 2011년 호황 이후에는 최고 국면일인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방 산업인 어떤 타이어 부분은 조금 부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원재료인 이제 저가 원료가 투입이 된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고마진 제품의 판매량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에 대한 수요는 좀 전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2분기에 감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에너지 부분이죠. 열병합 발전에 대한 어떤 전기 보수가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선반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 제품인 범용 합성고무 자체가 아직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실적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그런 이슈죠. 중국의 어떤 자동차 판매 확대에 대한 어떤 소비책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합성고무라든지 합성 수지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돼서 금호석유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보죠, 이사님. 예, 금일 네. 뭐 스마트폰 그 부품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 아이폰 부품주인 그 BH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그 옵트렌텍과 그 파트론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애플이 그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뭐 전년 대비 뭐 실적은 감소했지만 그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고요. 자, 그리고 뭐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로 525억 달러에서 545억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네. 자, 시장 기대치가 519억 달러인데 이를 상회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로해서 아이폰 부품주인 그 LG노텍과 뭐 BH 등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산업은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요.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멀티 카메라 그 적용이 좀 늘어나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성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 1분기에 뭐 파트론이나 그 파워로지스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갤럭시 S 시리즈 외에도 갤럭시 A 시리즈 등 이 중저가 모델에도 멀티 카메라가 이제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론에서 뭐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멀티 카메라 채택 비중이 21%에 불과했는데 올해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의 실적은 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스마트폰 외에도 네. 최근에 뭐 자동차 뭐 전장이나 뭐 이 자율주행차 쪽에 그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카메라의 그 적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론에서 적용 분야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장 종료 이 카메라 5분 모듈 관련주에 전입니다. 대해서는 특히 뭐 중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목요일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이 견조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잠깐 장 후반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 0.41%, 코스닥 0.74% 상승세입니다. 선물도 0.44%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양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지금 포착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받쳐주는 시장, 선물에서는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 계약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좀 볼까요, 연구원님? 네, 오랜만에 코스피가 그래도 첫날임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2200선을 회복을 하고 장을 마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조금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뭐 대략적으로 전기가스 업종만 좀 제외를 하고 나서는 대부분 좀 강세를 띠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CI 한국 비중 축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뷰 속에서도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장을 마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뭐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실적 발표를 마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다시 턴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고 우상향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LG노텍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걸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나마 조금 선방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좀 약세를 띠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특히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무려 7% 정도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52주 신저가 장 종료 수준까지 3분 지금 전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증권사의 일단 목표 주가 하향과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규제 리스크와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맞물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대형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있었죠. 일부 언론사 보고에 의해서 이제 티슈진 관련된 그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맞물리고 있는 부분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검찰 조사와 구속과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좀 센티멘탈적인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은 네. 지금 썩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그나마 조금 발표를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5월 말이죠. 임상종약 학회까지 이어지는 그 이벤트적인 그런 이슈까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은 조금 쉬어갈지언정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5월 시장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장중에 760선 회복을 했고 지금 마감으로 가면서도 76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죠. 예, 맞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출발은 하락 출발했는데요. 네. 근데 10시 이후에 760포인트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업종별 수급을 보면 오늘 IT 소프트웨어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락문화와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에도 외국인 간의 동반 순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별 좀 특징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종이 목재 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특히 국일제지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국일 그래핀이 구글과 장 이 종료 비밀 유지 1분 계약을 전입니다.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오늘도 급등인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 장비 업체도 앞에서도 우리 봤지만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뉴즈랩이나 SAT, 에스테크, 가온미디어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눈에 띄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앞에서 봤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오늘 의료용 특수 광섬유 관련해서 상용화 기대감이 좀 높아졌고요. 자, 이로 인해서 한 21%까지 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자이글과 트루윈, 더구전자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전파기지국이 오늘 1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KLN도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신주를 비롯해서 통신 서비스, 장비주까지도 오늘은 통신이 좀 강한 영역한 정규장이 상황을 보여주고 종료됐습니다. 있습니다. 자, 양시장 계속해서 동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41% 상승하면서 2212선입니다. 코스닥 760선 유지를 하고 있고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마감 향해 달려갑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예상대로 미국 금리는 동결됐지만 인하 기대감은 꺾이면서 출발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연고점을 경신하던 환율이 조금 진정되면서 빨간불 켰던 양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했지만 코스피도 그래도 상승 흐름이 더 많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보면 5G 통신장비 쪽이 강했습니다. 코스닥 통신장비 업종이 무려 3%대 업종지수가 강한 상승폭을 이어갔고요. 전파기지국도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최고가를 경신해낸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또 코스피 통신업종도 일제히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LGU 플러스 장중에 실적이 더 잘 집계되면서 4% 가까이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종목들 흐름도 전체적으로 좋았던 하루입니다.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이어졌고 1%대 동반 상승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기전자 쪽이 강보합 흐름 0.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하락한 업종 체크해 보시죠. 제약 섹터는 개별 이슈에 따라 선별적으로 움직였고요. 전체적으로는 강보합과 약보합을 좀 오갔습니다. 그 밖에는 코스피 전기가스 업종이 1.8%대 약세 속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
삼성증권 등락을 이어갔고요. SK하이닉스는 강세 흐름 이어가줬던 하루입니다. 장중 수급적인 방향성은 조금 엇갈렸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강보합 유지해주면서 0.1% 상승으로 마쳤고요. SK하이닉스 8만 원선 다시 회복하면서 2%대 강세 속에 마쳤습니다. 다른 대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씩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셀트리온 2% 하락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0.8% 약세 속에 마쳤습니다. 또 LG생활건강도 오늘 시장에선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2%대 약세 속에 마쳤고요. 반대로 상승한 건 은행 지주사입니다. 신한지주 2.3% 상승을 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2.5% 동반 강세 흐름 유지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바이오 전체적으로 후반이 더 부진해졌습니다. 신라젠과 헬릭스미스 조금씩 낙폭 더 키우면서 2%, 4%대까지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그 밖에는 셀트리온 제약도 약부합권 수준, 제넥신도 1%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반대로 상승한 5G 관련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KMW가 신고가를 경신해가면서 오름폭을 꾸준하게 이어가줬습니다. 8%대까지 급등폭도 강하게 이어지면서 마쳤습니다. 5월 2일 목요일장 종가까지 체크해보시죠. 코스피는 거래일 기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0.4%대 강세로 2210선 위로 올라오면서 2212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3거래일 연속 빨간불입니다. 760선 회복과 안착까지 해냈고요. 0.75%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수급 체크해보겠습니다.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동시호가 때 조금 물량 내놨습니다. 200억 원 조금 안 되는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매수폭 조금 더 늘리면서 630억 원대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가 지수를 홀로 받쳐줬습니다. 670억 원 넘게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이 168억 원대 순매도 속에 마쳤습니다. 목요일 마감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5월의 첫 번째 거래일 출발이 좋습니다. 양시장이 동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하루 만에 빨간불을 켰고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은 유난히 휴일이 좀 많은 달이기도 하죠. 이제 내일 하루 거래일 지나고 나면 주말 포함해서 월요일까지 휴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일 시장에 좀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이야기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연건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은 뭐 잘 끝났다라고 좀 잘 해석을 끝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았다. 뭐 네. 최근에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셀인메이 5월엔 팔자 뭐 이런 얘기들이 그쵸.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뭐 소폭이지만 선물 시장에서 많은 매수와 함께 순매수로 좀 장을 마쳤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5월에는 좀 많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5월 그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 관련해서는 지금 5월 그리고 8월, 11월 세 번에 걸쳐서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A주가 신규 편입이 되고 이제 확대가 되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아르헨티나가 신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대략적으로 13%에서 연말 기준으로 12.3% 대략 0.7%포인트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외국인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자금적으로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조 7천억 정도 규모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대략적으로 옵션 특히나 장후 5월 같은 동시효과가 경우에는 8천억 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넘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부담감 아닌 부담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아직은 뚜껑은 열어봤지만 본격적으로 열리지는 않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환율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조금은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일단은 4월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그 4월 수출 통계를 놓고 본다면 좀 개선되는 부분은 나타났습니다. 정년 동월 대비해서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 어떤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개선의 여지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 반전이 됐기 때문에 좀 환율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업 일수죠.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로 놓고 본다면 일수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개선의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느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그런 5월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개별 종목, 특히나 코스닥에서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특정 업종 그리고 특정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세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일단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이고요. 그 외에는 약간은 조금 중립적인 의견 더욱더 견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매매 쪽으로는 아직은 좀 의견이 돌아서지는 않으셨군요. 시장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5월 시작은 뭐 좋은 이야기 기대감과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공존을 하고 있고요. 어느 이야기가 더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텐데 일단 뭐 긍정적인 이야기로는 2주 내에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황성수 이사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어제 그 FOMC 회의에서 뭐 예상대로 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그 코멘트를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요. 그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했지만 그 외환 시장의 그 안정과 함께 그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뭐 반등세는 보였지만 앞으로 뭐 지수 상승을 이끌 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그렇게 좀 크지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최근에 1분기 GDP와 수출 지표가 좀 이제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근데 뭐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할 만한 그런 경제 지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은 투자 심리는 뭐 개선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5월 달에 그 중국 A주의 그 MSCI 그 이머징 지수의 그 편입 비중이 그 확대되면서 자, 수급적으로도 좀 불리한 상황이 좀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4월에는 그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뭐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자, 5월에는 그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변할 요인이 좀 다분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하단이 그래도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뭐 증시 조정은 뭐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뭐 시장은 뭐 여전히 빠른 순환매와 개별 종목 중심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분기 실적 시즌이 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뭐 개별 모멘텀을 지닌 종목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보고 계신 관점이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 뭐 그 부분은 좀 공통적인 의견으로 보이는데 종목 이야기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연구원이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조금 무겁지만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뭐 조선 업황이랑 좀 유사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부분은 어느 정도 떨궈내고 이제는 수익성이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액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9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1%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460% 성장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뭐 환차익이라든지 그리고